타투는 혹시 언제 하셨던 걸까요? 이거 이제 남편 몰래 편히 자리를 비운 날. 사람들을 알아가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사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해 볼 분은 배다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 보니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책을 쓴 저자 배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처음 뵙고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그쵸. 만난 지 네. 얼마 안 돼서. 원래 보통 이런 대화는 좀 네.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좋아하고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작가님으로 모셨지만 좋아하는 걸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전 인터뷰 하실 때도 글을 쓰는 거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좀 하다 보니까 기록하기 네. 위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책도 내시게 된 맞아요. 거죠. 네네. 그냥 인생 자체가 좀 궁금했어요.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본질적으로 이제 다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다가 제가 외우려고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을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확신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자존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10년 지기 친구한테 위로받는 느낌이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나는 좀 특이하고 예민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겪는 현상이구나 이 사실을 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모임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기 확신을 갖는 이런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 서로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보다 보니까 네네. 서로 나누고자 하는 네. 것들, 뭐 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맞아요. 자존감, 네네.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맞아요. 좀 더 긍정적으로 해보자 어. 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게 이 책이네요. 맞아요. 근데 그 제목이 보면은 알고 보니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인데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었던 거죠? 그쵸. 저는 항상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항상 듣는 말이 너 되게 예민하다, 너 되게 특이하다, 너 되게 민감하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배우는 내용들이 제 주변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의식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제 성격 자체나 제 스스로가 저를 정상이 아니라고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보통 저희가 그런 네. 거를 성장 과정에서 좀 겪게 되니까 네. 보통 중2병 좀 나이가 들어서 20대가 넘어가면 홍대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셨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모순이긴 한데 사람을 정상이랑 비정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 검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만 하면은 약간 쿨해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걸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검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순간 모임을 다 같이 갔다 보니까 이 말이 딱 튀어나온 거죠. 나 알고 보니 정상적이었네? 했는데 그때 있던 분들도 그게 뭔가 확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구로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러긴 한데 책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요. 책을 갖고 있죠. 어쨌든 제가 작가님을 모시는데 책을 안 감사해요. 읽고 나올 수는 아니, 없잖아요. 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감사해요. 네. 정말 제가 정가 감사합니다. 주고 네. 구매를 했습니다. 교보문고에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신 거예요? 아니 온라인. 온라인으로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일단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제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에 대해서 큰 의심은 들진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힘들었을 때 이걸 읽었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은 배다님의 삶이 좀 많이 힘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려는 게 힘든 나에서 이거를 다시 좀 맞아요. 보통의 나로 조금 끌어올리자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다님은 어떤 뭐 그게 성장 과정이든 아니면은 뭐 네. 어떤 경험이든 어떤 게 있으셔가지고 이런 걸 주제로 좀 많이 쓰게 되셨나라는 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의 성장 과정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은 듣는 분들은 뭐 저를 처음 뵈니까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일단은 뭐 어렸을 때 집이 일단 가난했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IMF도 터지고 이제 좀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5살 때쯤인가 이제 그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집에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약간 정서적으로도 되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고 제가 왜 이 책을 썼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 환경이 어릴 때부터 힘들거나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정돈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6살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친척분이 저를 키워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막 이제 절에 보내니 이 아버지 혼자 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막 그 정도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고 절이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좀 저도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짐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작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한 6살, 6살 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성인이 되면 얼마나 힘들지? 막 이러면서 울면서 성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원래 보통 그 나이 때면 하하호호 해야 할 나이인데 힘드니까 성인 되면 무조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재밌는 삶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지금 너무 재밌고 꿀잼이고 지금 개꿀잼.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밑바닥을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친척분이 저를 키워주시면서 조건이 약간 있었어요.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종교가 약간 좀 일반 종교랑은 다르게 규율이 되게 많은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제 성향이 그렇게 또 흘러가지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막 하지 말란 거 다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친척집에서 살다 보니까 막 치매 걸린 할머니, 사춘기인 언니 이제 아버지는 일한다고 집에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시고 또 저희 친척분이 통제가 엄청 심하셨어요. 키워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그 환경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꽤 오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밤 8시면 일부러 자요. 안 그러면 계속 감시를 받으니까 일부러 잠에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공부도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그 종교 생활 위주로는 괜찮은데 제가 뭐 도서관에 간다거나 뭔가 막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딱 좋게 보시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생활도 그냥 저는 외톨이 같은 느낌이 계속 있는 거죠. 친구들은 있는데 섞여 있는 느낌도 안 들고 항상 일기를 쓰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쓰게 되고 삶에 대한 고뇌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뭐 학원 갈 돈도 막 없으니까 폐지로 그 분리수거장 가서 이제 학습지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새벽 5시까지 혼자 이제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 성적도 올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저만의 혼자의 이제 돌봄이 계속 시작이 됐던 삶이었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다른 분들의 또 서사를 들어보면 전 되게 행복한 사람의 삶이긴 하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또 재밌게 또 옛날 얘기를 이렇게 그래요. 소주는 음악좀 이렇게 소주 한잔 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거죠. 근데 그냥 물론 밝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한테 좀 충격적인 건 솔직히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돼서 그것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밝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겪어보시다 보니까
진짜로 내 삶을 조금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 맞아요. 인가요? 그런 것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알바해서 제가 생활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급식비도 이제 없어서 무료 급식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급식을 나눠줘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나 용돈 좀 달라. 근데 안 주시는 거야. 그냥 나 계속 이렇게 해서 무료 급식을 해서 된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병원비가 나왔는데 안 주시는 거야. 보험금 막 이런 거. 그래서 아버지 자꾸 이런 식이시면은 노후에 저 책임 못 드립니다. 아버지한테? 너 말 잘한다 이러면서 예전에 막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모가 역할이 처음이었던 거고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여유도 없이 자녀를 키우던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면 최선을 다하신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용서를 하고 자시고의 문제도 아니었고 지금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좀 아예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으세요? 어렸을 땐 정말 좋았는데 지금 많이 아프시고 이제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주는 못 뵀지만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죠. 어렸을 때 참 사이는 좋았죠. 근데 또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이제 친척집에서 살다가 저도 똑같이 이제 또 새엄마랑 결혼을 하시면서 그 집에서 또 살다 보니까 저만의 공간이 항상 없는 느낌이라서 항상 어디에 있어도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제 집이 생겨도 불편해서 자꾸 막 뭔가 네, 그런 안정감이 없다는 거를 그것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발견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왜 이랬는지를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달라진 게 일터에서도 제 집 같고 그래요? 네, 이제 너무 안정감이 있는 뭐 친구네 집에 가도 제 집 같고 길 가다 공원에 점자에서도 그냥 들어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제 집 같은 거예요. 이제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제 지구가 집이 되어버리신. 그쵸. 모두 여기가 다 제 집인 거죠. 제가 앉으면 제 집인 거예요. 전세 낸 거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쵸. 네. 그런 걸 좀 만끽하면서 제가 그래서 삶을 즐기는 작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한 게 좀 많으세요. 쇼핑몰, 일러스트 작가, 유튜브, 공간 연출, 스타트업 마케터까지 하시게 됐는데 쇼핑몰은 어떻게 하다가 하셨어요? 그냥 이제 저도 대학교를 나오진 않았으니까 계속 계약직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생산직 회사를 막 다니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뭘 해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쇼핑몰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당시 제가 이런 컵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카페가 이렇게 예쁜 카페가 붐이 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이제 막 카페들이 개인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내가 홈카페를 좋아하니까 홈카페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컵이랑 카페에 들어갈 만한 이제 그런 것들 접시나 이런 걸 팔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됐나요? 그래도 꾸준히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저도 그때 당시 월세를 막 내야 되고 이제 뭐 회사도 나중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수입이.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크게 점점 이제 못 하게 되고 그래도 나중에는 뭐 와인바나 이런 데다가 정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대량으로 팔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형 그 모던하우스 이런 데서 제가 파는 제품을 이제 거의 원가로 팔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접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접었죠. 그쵸. 네. 이제 소매로 뛰어오는 거가 상대가 안 되는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얼마나 하셨어요? 쇼핑몰은? 그거 한 그래도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네네, 1년 좀 넘게 했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투자 금액이 그래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냥 월급 받았으니까 거기서 남는 용돈으로 조금씩 사가지고 예쁘게 꾸며서 이제 주문 들어오면 바로 이제 보내게끔 이렇게. 그렇게도 시작을 할 수 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유지하는 꾸준한 수익이 네. 힘든 거죠?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부업으로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쉽진 않더라고요. 부업으로 한다는 것도.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일러스트 작가를 하게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귀농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귀농! 귀농 생활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남사에 있는 시골집을 찾았어요. 좀 텃밭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귀농 생활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랬군요. 불멍하면서 이제 집에 사람들도 불러서 놀고 싶은데 코로나가 오니까 뭐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우울에 빠지죠? 사람이 우울에 잠만 자요, 계속. 책만 계속 읽고 이제 계속 딥한 우울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어디 표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고슴도치를 그렸어요. 처음에 제 마스코트가. 근데 고슴도치가 되게 예민하고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나는 뭔가 그렇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얘를 고슴도치를 되게 둥글둥글하게 그렸는데 그게 뭔가 되게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나름 팬층도 있었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굿즈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귀농생활이니까 집이 되게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만으로 집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막 잡지사에서도 찾아오고 막 방송국에서 촬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3대 방송국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또 그럴 용기는 또 안 나는 거예요. 방송국에 또 나가기는 싫고. 근데 그 잡지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라고 뭔가 명칭을 소개를 해달라는데 당장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할 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상 그림은 그리고 있으니까 그럼 일러스트 작가 돼야겠다면서 잡지에 실릴 겸 막 이제 굿즈를 막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쑥 저를 소개함과 동시에 뭔가를 막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전 지역에 이제 소품샵에 이제 또 입점을 시켜서 뭐 포스터도 팔고 엽서나 뭐 티셔츠 뭐 하며 소품들을 많이 팔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쇼핑몰 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그쵸. 이미 또 그걸 해온 게 있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뚫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돈은 좀 됐나요? 그것도 이렇게 사실 메모지 한 장으로 돈을 번다는 게 그냥 저의 취미였던 것 같아요. 용돈벌이 정도? 그걸로 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온정신을 쏟아붓지 못했습니다. 고슴도치는 이름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이름 브랜드는 포레스트 게스트였어요. 포레스트 게스트? 네네. 그래서 이제 숲 손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위주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펜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제품들을 다 기부했습니다.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다 기부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또 좋은 또 일을. 코로나를 극복을 했죠. 네, 저는. 근데 작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그때도 이제 그러면 지금 배다님이라고 이름을 정했잖아요. 네. 배다 뜻이 있을까요? 이게 조금 심오한데 제 이름이 이제 한지혜예요. 이제 알지에 슬기로울 했는데 이제 지혜를 뭐 깨닫다, 지식을 깨닫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저희 아버지가 대충 지은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둘째라 이제 그 당시 지혜가 엄청 흔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들 은혜해자를 쓰는데 저만 지혜한 거예요. 사전용어인 거여서 아빠 내 이름 왜 한자 이렇게 지었어? 했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다 이제 숫자 돌림이었는데 그냥 지었다가 그렇게 바빠서. 지혜가 두 번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깨달을 지니까 깨달을 해니까 이제 지혜를 이제 통달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한자인데 그게 이제 인도 철학에 베단타라고 있어요. 그래서 베다가 이제 지혜고 이제 안타에서 베단타가 지혜의 끝, 지혜의 완성, 지식의 완성 이런 뜻의 이제 인도 철학인데 제가 이제 그런 쪽에 또 이제 인도 쪽에 있는 그런 철학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근원적인 면을 좋아해서 저랑 좀 가치관이 맞아서 배다로 이제 이름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또 하시게 돼요? 네네. 유튜브는 이제 저도 이렇게 카메라 사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어요. 저를 표현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제가 그때 뭐 살아온 것들
막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여행 간 거 막 이런 것들 여행도 한창 다니면서 그때부터도 나름 즐기면서 살긴 했어요. 그래서 즐기는 것들을 좀 찍으면서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의 이제 힘듦이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저 스스로를 바라볼 시기가 이렇게 와장창창창 찾아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이제 다 중단을 하게 됐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때 당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는데 꾸준히 못하고 즐거움에 뭔가 만족감을 못 느낄까? 내가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서 하는 게 맞나? 계속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접게 됐던 것 같아요. 에픽바에서도 일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거긴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종교 생활을 이제 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인간관계가 다 사라지고 제 인생이 이제 그냥 제가 홀로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도 하자고 이제 LP바를 놀러 갔다가 나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공고가 거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냥 바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트는 걸 좋아했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디제잉도 그때 배우고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저는 술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 술도 모르고 LP만 트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취객도 상대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화가 많은 상태다 보니까 뭘 해도 다 화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는데 LP바도 차려보고 싶고 근데 LP에 대해서 배워도 그러니까 뭔가 차리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입장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취객들 상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를 일하다가 이제 더 이상 볼 걸 못 볼 걸 다 보다가 이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 오늘부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화 좀 많이 삭히고 다시 돌아오세요. 언제든 기다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수련 생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머리를 빵 맞았어. 내가 화가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화가 정말 많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건전지 하나에도 화가 나 있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냥 사람 술한테도 화가 나 있고 그냥 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자각하면서 그래 난 이제 수련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저를 갈고 닦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죠. 이제 다시 사회와 조화를 맞을 때 그랬더니 그 LP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제 태도가 바뀌고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할 줄 알게 되니까 손님들도 젠틀하고 저도 젠틀해지고 지금 막 음악으로 이제 교감을 한다고 해야 될까? 너 이 노래 알아? 그럼 나도 이 노래 틀게 이러고 항상 이제 존경으로 대하는 태도가 이제 베이스가 되니까 아무렇지 하신 분들도 정신이 돌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러고 이제 딱 90도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임상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터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느끼면서 지금은 그러니까 별명이 취미부자거든요. 근데 저는 LP바도 취미고 그냥 다 취미인 거예요. 그냥 삶이 취미라고 이제는 느껴져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매 순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신선 노름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 LP바가 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장님인 척해요, 그냥. 하고 그냥 순간순간을 이제 즐기니까 너무 좋죠, 그냥. 정말 신기한 삶이죠. 네. 이걸 뭐 자세히 말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뭐 그렇게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럼 LP바는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그냥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또 용돈도 모아서 책도 쓰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영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거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요. 재밌는 일화들이 진짜 많이 된 거여서 약간 느낌이 어쩔 때는 손님이 없을 때는 약간 심야식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손님들의 고충을 서로 들어주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뭐 이제 상담도 저도 의도치 않게 해드리고 이제 뭐 그런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 서사를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그쵸. 날은 이제 손님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술을 사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매출은 올려야 되니까 저 무알콜 맥주 하나 한번 맛보고 싶은데 사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짠하면서 이제 그분의 인생 서사를 듣는데
엄청난 거죠, 이제 막. 엄청나신 거죠. 또 이제. 비방이 카메라 없는 유튜브 찍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쵸, 네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그냥 단순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만의 서사가 어마어마했구나. 막 이런 거를 이제 막 느끼면서, 그걸 또 책에 쓸 거리도 생기고, 되게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게 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제가 존경으로 대할 때나 속으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하찮게 대했을 때 그 상호교류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일하면서 많이 느끼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이제 태도를 많이 다듬게 되고 재밌는 걸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배우고. 네. 그냥 되게 좋은 걸로 전환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책 미라클 모닝 이런 거. 어... 그냥 모닝 없이 그냥 미라클. 맞아요. 그냥 맞아요. 라이프 미라클. 그 항상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쵸, 그쵸. 그럼 오늘 나의 날이다. 약간 이렇게 해줘. 오늘은 나의 날이다. 이 말 한마디가 진짜 큰 거 아세요? 진짜요? 네, 진짜 커요. 그렇게 눈이 번쩍 떠진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눈 떴으면 감사하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시죠? 20대 때 그쵸, 그쵸. 월요일 출근 미쳤다 이러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딱 하는 거 오늘 나의 날이다 오늘. 근데 그게 진짜 꽤 커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커요. 그 취미 얘기도 나와서 그러는데 러닝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러닝은 또 어떻게 하시다가? 러닝도 이제 제가 그게 다 단절되면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싶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뛰기는 했는데 막 3km 껄쩍껄쩍 뛰고 그러다가 걷고 뛰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무슨 이제 사회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모임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사회 좋아. 사회에 단절됐던 사람이라니까요. 정말로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거의 투명 인간이었어요. 이게 진짜 과거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모임에 갔죠. 갔더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한 명만 걸려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말 좀 많이 걸어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러닝 코칭을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회와 교류를 하고 싶은 느낌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꾸준히 러닝을 뛰는데 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제가 이제 부방장이 돼 있고 거기 같이 온 사람들을 제가 다 팀원으로 꾸리고 있고 러닝 크루가 생기고 그러면서 마라톤도 다 같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건강해지는 거,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도 제가 또 리더로서 뭔가 사람들한테 격려를 주고 관심을 주는 그런 것들이 활기가 엄청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러닝 모임, 연애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없나요? 있겠죠? 있겠어요. 근데 티는 안 나요? 저는 사실 거기서 아유 잘해봐라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아줌마 오지랖처럼 잘해봐라. 그래요? 잘해봐. 좀 부추기는 이렇게 편.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또 어디서 만나요 청년들이 요즘 연애하기 힘든 시대에 좀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근데 좀 이제 그걸 나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 마지막에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잘하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사실 근데 트러블이 생기면 크루를 나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데. 그들의 몫인데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 가야지 또 떠나야죠. 그런 건 또 이렇게 연연하지 또 않으시는 편이고. 그쵸. 그쵸. 한 명이라도 짝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권장을 하는 러닝 크루가. 이 시대 저출산 시대에 저도 뭐 협조는 못 해드리지만은 뭐 누구라도 대신 이거 좀 이렇게 잘라 나와야 되는. 아유 좋죠. 사실 요즘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은 뭔가 조금 비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냥 뭐 어때요? 남녀가 있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정신이 건강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건전해서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딱 티가 나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못 받고 다들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진짜 다 건강하시다 보니까 루틴이 그러니까 막 다 아침에 딱 회사 갔다가 막 식단 관리하고 책 읽고 다 자기 개발하고 운동하고 집에 가서 딱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기회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는 젊은 분들은 생각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조차 없어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멘탈 모임 할 때 오시는 분들도 그랬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 이런 기회 있으면 만나면 같은 취미에 같이 건강하게 사는 분들끼리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다른 취미는 있으세요? 풋살도 하고 있었고 수영도 있네요. 수영. 수영도 하시고. 네.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잘 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 보인다 하는데 사실 이 과정까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좋아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끌어당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나 뭐 이런 관념들을 저는 계속 해체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체하고 나면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좋고 나쁨이 더 분명해지면서 그때는 이제 사실 이 책은 그냥 자기 자신을 수용해가는 정말 힘든 사람들의 이제 자기 자신을 수용해가는 과정이라면 사실 이미 두 번째 책도 완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삶의 주도권 을 갖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배다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저도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지금 제가 돈을 벌고 하는 것도 크게 막 부하가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돈은 딴 데서 벌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서 괜찮은 것 같다? 되게 멋진 삶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배다님도 네, 엘비바에서 일을 하시고 글을 쓰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대화가 공감이 갈 수 있고 네. 또 좋은 친구를 사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시는 것도 저는 물어보는 이유가 좀 있는 게 갖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노출을 하시고 어쨌든 대중한테 조금 더 배다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막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저는 저를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나오는 개성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 기회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해본 적도 없는 경험이기도 하고 저도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냥 이거 자체가 좀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춰져서 이런 기회도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참여를 하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에 정류소가 있어서 살짝 네, 맞아요. 그런 거군요. 네. 저도 이런 거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딱히 막 진짜 그런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이걸 선택하기까지의 이유, 생각의 흐름 이런 거 들으면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책을 곧잘 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읽지만 소설을 좀 좋아해요. 네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보고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저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책 아세요?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는데 그 소설을 안 좋아해서 그래요? 또 소설을 그렇군요. 못 봤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라서 사실 거기에 뭐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야기에 기회 되면 읽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냥 그 말 그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시대나 뭔가 자기의 공허함, 무기력함, 상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로 그냥 쭉 펼쳐놓은 건데 그래서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참 판타지 같으면서도 어느 데서나 있었을 법하다라는 살짝 그 심야식당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의 소설판?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심야식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심야식당 같은 식당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렇게 없잖아요. 그게 또 상황과 여건과 타이밍이 맞아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심야식당처럼 영업하면 매출 안 나오잖아요. 저 만석일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맞아요. 요리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시간이 없어요. 요식업 혹시 주방 일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전 다 해요. 안주도 만들고 술도 다 칵테일부터 맥주하고 그냥 뭐 다 해요. 그냥 LP도 틀고 신청도 받고 그냥. 저도 요식업 알바를 해봤었는데 주방에서 그거를 그 1인 업장에서 뭔가 최소 2인 이렇게 못해요. 요리하고 그쵸, 재료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세팅하고 막 이러는 게 말이 안 돼서 심야식당은 진짜 판타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드라마나 판타지를 보는 이유긴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문학의 재밌음이 아닐까. 저희 퍽퍽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그래도 숨통 트이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배담님이 제가 사는 그 삶도 있지만 살짝 조금 더 판타지 같은 분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나아간다면 배담님 같은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찌됐든 저도 지금 제 생계 문제 때문에 간호사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이런 일로 조금 더 끌어오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아직은 놓지 못해서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조금 더 끌어오고 싶죠. 충분히 이제 시작인 거고. 맞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또 배다님 또 젊다고 해주셨으니까 33살, 한 살 어린 저를. 그쵸. 아직 우리 애기예요. 맞아요. 응애예요. 이제 막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럼요. 확립해 나가는 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네, 그래서 그 타투는 혹시 언제 하셨던 걸까요? 이거 뭔가요? 고래인가요? 제가 좀 그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무섭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만나는 생물체들이 저한테 되게 큰 에너지를 주는데 그 귀여움 아까 말씀하신 그 순수한 사랑이 그 고래상어한테나 뭐 바다거북이한테나 이게 느껴지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좀 확장이 됐어요. 제 그래요?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되게 사랑에 넘쳐나는 시기가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눈물 나는 거 아세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시기가 왔을 때가 이제 고래상어랑 바다거북이를 만났을 때인데 이제 거기에 좀 징그러운 고래상어로 만들고 싶어서 이제 에어리언 느낌이 나도록 제가 에어리언 또 프로메테우스를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타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남편 몰래 남편이 자리를 비운 날 혼자 이제 타투를 하고 일주일간 저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미안하지만 뭐 남편분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평은 있나요? 쳐다도 안 보다가 진짜 일주일간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에 대한 평은 없는데 자기도 언젠가 타투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관념도 많이 깨지는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근데 배다님이 이 생물을 창조를 한 거잖아요. 그 고래상어와 이제 그 에어리언의 조합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제 몸은 이렇게 가둬져 있지만 저는 이제 바다와도 같은 존재여서 여기 이제 생명이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굳이 의미 부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뭐 있는 척. 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좋죠. 그쵸. 네. 그래서 타투가 또 있으시길래 또 이렇게 눈에 좀 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또 근데 고래상어는 고래인가요? 상어인가요? 고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육식이 아니라 이렇게 새우 막 이런 거 먹더라. 크릴새우 플랑크톤? 막 그런 거 먹고 사람을 입에 넣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 되게 이렇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위를? 네. 되게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요. 또 바다 생물한테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하기 싫은 거를 다 억지로 하는 게 초월이라고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안 하고 싫어하는 거를 내가 억지로 경험해야지 그게 초월이라고 착각하던 명상 시절에 다 이겨내보겠다고 이제 오감을 초월하는 거에 대한 착각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불가마에 들어간다거나 막
되게 바보 같은데 근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물공포증이 있어서 그럼 나는 물을 초월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생존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심 5m에서 막 잡아 끌려가지고 첫날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월이라고 잘못 착각을 했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담력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되니까 이렇게 바다 생명체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오고 그래서 지금은 수영도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초월을 하셨네요. 그쵸, 뭐 강제로 물리적인 초월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초월이면 초월인 거니까요. 더 이상은 물공포증 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바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물을 좋아하긴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물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면 조금 안정감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좀 뭔가 힐링이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작가님이셔가지고 저희 이 구독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3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선물로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혹시나 예, 알고 보니 나는 지금 정상적이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은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이거 이제 제목도 좋지만 부제가 혹시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나를 의심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 공감을 가지시는데요. 자기 의심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 책 자체가 그냥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읽고 싶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긴 해요. 나 정상인데? 하면은 이제 안 읽을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자기 의심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쵸. 그거에 해당되는 자기 검열에 지치신 분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에 지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현대사회에 조금 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현대사회가 맞아요. 너무 또 세분화되고 복잡하시고. 전문화됐기 때문에 네.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너무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내가 간호사를?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간호사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떻게 우당탕탕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호사를 해보니까 할 수 있네? 가 되는 것처럼 뭔가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해보면서 조금 부딪히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배우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까요? 주봉에서 한 번 하시죠. 네.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나와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너무 즐거웠고요. 뭔가 되게 편안하게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터뷰라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서로의 시간을 좀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좀 돌아보게 되면서 왜 이 영상을 찍게 되고 이 자리에 내가 왜 오게 됐는지 좀 이해도 되게 되고 저의 삶이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정상이고 비정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각자 다양하게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소중하다는 거 진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오늘 나의 날인데. 네. 모두의 날이에요. 모두 개개인의 날이에요. 오늘 이 순간이 네. 또 돌아오지 않아요. 방금 또 지나갔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오늘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의 날이. 네, 모두의 날이에요, 지금. 네. 수범님의 날이고 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희의 날로 하시죠. 네, 좋아요. 네. 네. 수범 배다의 날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참 즐거운 대화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영상 물론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참 저는 제 즐거움 많이 챙기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죠. 너무 좋다. 네. 만약에 제가 유튜브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좀 더 파생될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스푼 더 얹자면 밥 딜런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저는 성공을 했군요. 네, 이미 하고 계시니까요. 전 성공을 했습니다. 다 같이 성공하시죠. 네, 네. 그러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날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아, 네, 또 기회 되면은 또 네. 두 번째 책으로 언젠가 오, 나타나길 네. 바라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